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fx를 미분하면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미분 하면은 미분된 함수, 미분 함수가 생기죠. 그걸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왜 도함수라고 했었죠? 좋은 대답이에요. 네. 유도된 함수, 유도 함수 대 u를 빼서,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derived function이라고 돼 있어요. 네. 어쨌든 그것이 유도된 함수인데, 그렇다면 얘를 다시 회복시키면, 네, 당연히 이렇게 가시면 역방향도 가능하겠죠. 그걸 적분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적분. 근데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연히 뭐 아버지의 따뜻한 정의가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 식의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은 2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적분을 해보면은 뭘 미분해서 2x가 됐을까 생각하면 x제곱이었겠지. 이렇게 역연산을 하는 거지. 뭘 미분하면 2가 됐지? 라고 하면 2x였겠지. 근데 상수항은 5였을 수도 있고 7였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물려서 함수가 여러 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해요. 정할 수 없다. 이걸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적분 상수. 상수, 계수, 그걸 영어로 coeffici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를 보통 쓰는 편이에요. 네, 이렇다는 거죠. 네, 적분 끝? 사실 이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따로 발전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분의 역연산으로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방향만 반대있거나 그래서 막 합쳐진 그런 게 있는데, 그때의 적분은 정적분이라고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운 건 진짜 말 그대로 미분의 역연산, 더하기에 대해서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 나누기, 뭐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막지는 좀 겉보된 개념으로 그런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걸 표현법을 볼게요. 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fx를 미분해보겠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fx를 미분해보겠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뭐 동시대에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미분이 개발돼서 발전돼서 이게 뉴턴식, 이게 뭐 라이프니츠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뭐 뉴턴은 이제 물리를 좀 했던 분이어서 뭐 거리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있는 것을 막 하면서 거기서 유도되는 거니까 fx에서 유도됐어 말 그대로 도함수 그런 느낌으로 찍은 거고 이건 그러니까 x 증가량 델타 x 이게 d라고 세모가 아니고 x 증가분의 y 증가량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이것의 극한을 취해서 순간적인 것을 내가 보겠어. x 증가량이 0으로 간다면 그걸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게 극한 경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알파벳 t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분은 어떻게 표현하냐? fx 이제 거꾸로 계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표였습니다. 인티그럴이라고 뭐 부르는데 사실은 S자예요. 네. 우리가 S자로 된 기호를 또 하나 알죠. 네. 그죠? 시그마. 얘는 그리스 알파벳이죠. 그 그리스 알파벳은 보통 필기체하고 닮았어요. 네. 이거에서 나온 이거. 하긴 이제 곧 시그마 할 때가 됐다. S. S를 쓰는 이유가 기억나요? 왜 S 쓰죠? 시그마에다가? 좋은 대답이에요. 합기호에서 합이 영어로 서메이션이다. 그래서 S를 쓰는 거야. 근데 자 이게 지금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미분은 이렇게 쪼개가는 거고요. 뭐 그럼 뺀다는 개념이나 뭐 나눈다는 개념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고 적분은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거니까 다시 쌓아가는 거거든요. 더해간다, 곱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함수를 다 더해가는 그런 개념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적분을 활용해서 뭐 이런 아래 넓이를 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을 쌓으면 면이 된다 그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 더하는 거야.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미적분이라는 책에서 배워요. 수투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투에서는 적분에 대해서 어떤 근원적인 설명 없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걸 다 더하는 거여서 그래서 더하기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더하기라는 기호를 쓰는 건데 촘촘히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더하기에 극한이 합쳐진 이 기호를 한 번에 썼을 때 이렇게 S를 길게 늘어뜨린 기호를 쓰는 건데 근데 이제 S나 서메이션 이렇게 있지 않고 인티그럴이라고 있는 것은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다 통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호가 x에 대해서 미분했다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x에 대해서 적분했다를 여기다 dx를 곱해주는 식으로 x로 나누는 느낌이고 미분은 적분의 x로 곱하는 느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이고. 저기서 제가 더 뭐 자세히 설명해봤자 별로 이제 다 그걸 뭐 원리 삼아서 기억을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어차피 까먹고 그냥 설명하자면 fx가 이거예요. y 값이 이 길이하고 똑같거든요. x 증가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이 지금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것과 마찬가지야. 응? 곱한 것을 다 더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이에요.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을. 그런 어떤 세로 곱하기 가로 그런 식의 표현이야. 세로 곱하기 가로를 다 더했어. 라고 이제 그냥 고3 때 배워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적분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얘는 이 세로를 가로로 나눴다는 뜻이야. 그게 기울기잖아, 그치? 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만들어진 기호죠. 그러니까 좀 의미를 담은 기호야 얘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인티그럴 EX 플러스 DX는 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그래서 이게 fx야. 이걸 적분하면 fx가 돼. fx를 구하는데 근데 f 0이 3이야? 라고 줬어요. 그럼 이제 그건 얘를 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 주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우리가 그 앞에 미분 활용하면서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거하고 이제 x축과의 관계를 보고 도함수 값에 y 값에 이 부호를 보면서 원래 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증가하고 이때는 감소하고 이때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원래 함수 이렇게 그렸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 식을 보고 이걸 구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지, 그치? 도함수가 2x 플러스 2였어. 원래 함수는 뭔데? 라는 식의 얘기인 거지. 원래 함수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c야 이렇게 배우는 건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도 y축은 그려도 되는데 x축은 그리면 오히려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높이가 어디쯤인지 모르니까 그거 하나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y축이 예를 들어서 뭐 얘가 y축이야. 그럼 여기가 3이라고. 그럼 이게 딱 고정되니까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이 없어지고 그냥 적분하면 위아래 움직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정할 수 없는 적분이라고 하는데 저런 점 아무거나 F0은 3이어도 되고 뭐 F2는 7이어도 되고 아무거나 점 하나만 잡으면은 일단 위치가 고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이건 여기에서 배울 거고 81페이지부터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네. 자, 뭐 1, 2, 3, 4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네. 아 근데 그래도 복합 1번 X 내주고 이게 예, 이 책의 저자가 나름 그 뭐랄까 그 부정조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든 거거든. X 내제곱은 4X 세제곱의 부정조건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4X 세제곱을 부정조건하면 X 내제곱이 되는가 그런 식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물론 이제 X 내제곱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4X 세제곱을 적분하면 X 내제곱하고 여기를 알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X 내제곱도 있고 X 내제곱 플러스 1도 있고 뭐 X제곱 플러스 2도 있고 뭐 0.7도 있고 루트 3-2도 있고 막 그런 것 중에 그 중에 이게 있긴 있어 라는 식으로 읽어내시면 돼요. 이 X 내제곱은 4X 세제곱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그런 말처럼 그냥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지금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써준 게 친절할 텐데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은 뒤에 더하기 3이 있으니까 그 부정적분하면 3x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것은 이제 부정적분하면 x 내제곱도 될 수 있고 x 내제곱 더하기 3도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분 된 결과의 상수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4번은 또 적분되기 전에 3이 있으면 그게 3x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나 보지. 좋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부정적분을 구하시려고 좋습니다. 그 5번, 6번은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그건 요거 하나 하시면 좀 와 닿을 거예요. 제가 일단 좀 쓸게요. 자, 이걸 x에 대해서 적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지. x 내제곱을 뭐를 미분하면 x 내제곱이 될까? 하면 당연히 x 다수제곱일 거야, 그치? 근데 5가 내려왔을 때 그게 이제 상쇄돼야 되니까 5분의 1이 필요할 거 같네. 그럼 이제 조합 채워난 x 세제곱은 그렇겠죠. 답이다. x제곱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얘는 2분의 x제곱일 테고 그다음 x고 확인하는 게 이제 좀 쉽죠. 그러니까 미분이 더 쉬워. 적분이 조금 까다롭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하나의 계산법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고 이제 새로운 계산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공교육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계산이 적분이 되는 거야. 그래봤자 뭐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사인도 적분하고 뭐 로그도 적분하고 하니까 좀 까다로워지긴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부정적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5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면은 점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쉬운 거야. 왜냐면 이건 부정적분하면 x 5제곱,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이런 거 알 수가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x m제곱을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면서 앞에 n이 곱신다 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럼 이제 x m제곱을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높아지면서, 근데 이제 상수항을 1로 맞춰주려면은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미분 공식, 이게 적분 공식. 네, 그래서 우리는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네, 이걸 적용하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딱 뭐 자연수, 정수까지 배운 것과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걸 배우는 느낌으로 x분의 1을 미분하거나 x분의 1을 적분하거나 루트 x를 미분하거나 루트 x를 적분하거나 사인 값도 보통은 무리수죠.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로그도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고3에 가서 합니다. 고2 때까지는 수투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수준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좀 재료만 달라요. 재료만. 그래서 미적분 계산법은 수투에서 따로 배우고 재료는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로고 사인 이런 걸 사용한다고. 그래서 미적분이 이제 수원과 수투를 그냥 결합한 거여서 사실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수원과 수투만 잘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요. 사실 이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신기합니다. 생각 안 해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는 건 우리 나중에 더 많이 배운 다음에 해보시고 그냥 그걸 좀 계속해서 했을 때 보이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줄게요. x의 5제곱을 선생님이 미분해볼게요. 그러면은 미분하면은 x 5x 4제곱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제 적분해볼게요. 2를 적분합시다. 한 번 더 적분합시다. 라인 맞출까? 라인을 맞춥시다. 이걸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유튜브를 보다가 수학 관련 어떤 것을 문득 봤는데 갑자기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보고 있어. 그럼 미적분이니까 계속해서 막 연속적으로 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fx를 부정적분을 했더니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3x번 c였어요. 근데 fx는 뭘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요. 네. fx 적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fx는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여보세요? 예. 네, 3이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적분하면 3x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해설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변을 미분하는 식으로. 양변을 미분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미분 적분이니까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fx가 나오고 여기가 미분하면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함수 fx가 있는데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걸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 적분을 하면 이거 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둘 다
다시 fx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fx가 되고 이것도 fx가 되고 이 질문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x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운 다음에 제곱을 했어요. 이거나 x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을 씌웠어요. 이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어차피 상세대조니까 결국 x가 될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얘는 얘가 만약에 음수였어도 얘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으면 제곱이 먼저 되니까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명확해지는 거지. 정도의 것을 이제 저기서 배울 겁니다. 적분을 했어요. 적분하면은 적분되는 함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선수들이 직관적인 표현법을 쓰고 싶었나 봐. 소문자를 대문자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도함수라고 하고요. 미분함수라고 하면 좋은데 얘도 그냥 적분함수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원시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의 함수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런 식의 표현은 제곱근에도 사실 담겨있어요. 제곱의 근원이 되는 수 그런 식의 말이잖아요. 그죠? 루트란 그런 식의 표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 쓸게요.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하면 말 되지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시함수는 다시 얘가 될 거고요. 여기 상수항 c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이해 맞았어요? 이제 이걸 해볼게요. 얘는 이제 도함수가 되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하면은 그럼 다시 fx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생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좀 대비가 돼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연산 관계예요. 제곱근, 적분, 미분. 근데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진다고. 처음에 그냥 신기한 거 쓰고 하겠지만 나중에 그냥 되게 뻔할 겁니다. 적분으로 끝나면 적분상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적분으로 끝나느냐 미분으로 끝나느냐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을 하면 상수항은 사라지고 적분을 하면 상수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7, 8, 90은 양변을 미분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은 적분하세요. 그런 식의 문제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는데, 어디? 지금 내가 이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는 걸 보여줬으니까, 자, 인티그럴 2t 플러스 2 하고 d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뭐 미분했을 때도 이걸 x에서 미분하면 2가 될 거예요. t에서 미분하면 또 2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t에 적분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죠. t로 쏘리 이런 식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날선형 스타트는 귀여운 책이니까 이 지점까지 안 나오겠지만 조금만 더 해봅시다. x 세제곱을 미분하면은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 제곱이 됩니다. t 세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3t 제곱이 되죠. 그렇다면 t 세제곱을 x에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번 건드려 보자. 그러면 이런 거지. 왜 우리가
아주 꼬맹이 때 항에 대해서 배울 때 차수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배우고 이건 이제 3차항이라고 배운다. 근데 A에 대해서는 2차항이라고 배우죠. B에 대해서는 1차항이라고 배우고 C에 대해서는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T는 X에 대해서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0이 돼요. 뭐 1이나 2나 3 이런 거 미분하는 거 똑같아요. 그걸 적분에 적용시켜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볼까? 2t 플러스 2를 x에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x에 대해서 t는 숫자예요, 숫자. 이건 대답을 좀 기다려 볼라. 도전?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조금 도와주고 해서 3을 x에서 적분했어. 이거 먼저 도와줘야지. 자, 3을 x에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3x가 돼요. 왜냐면 이걸 미분하면 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3x 플러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 도와줬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나 수업 거부해도 되니? 이 정도는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ET 플러스 2 걸하고 X. 예,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82페이지는 그런 부정조건에서 얘기하면 그냥 적분한 다음에 C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씩만 해볼까? 자, 여기서 14번 가빈이 한번 13번 가빈이 해보세요. 맞습니다. 100분의 1 x 100제곱 더하기 c. 자, 그 다음에 14번은 서윤이가 네, 해봅시다. 응? 아, 이거 t에 대한 적분이야. x에 대한 적분이 아니고 t 세제곱을 t에 대해서 14번 t에 대한 3차식을 t에서 적분했으니까 t에 대한 4차식이 나오네. 그치. 4분의 t 4제곱. 오, 4승 오랜만이다. 너가 배우 선생님이 4승 승이란 말 많이 쓰셨구나. 네. 승이란 말이 이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사라지고. 근데 선생님 많이 쓰시죠. 왜 승이란 말 쓰시는지 아세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자로 이거 더할 가, 뺄 감, 곱할 승, 나눌 재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지수가 곱하여진 횟수잖아, 그치? 4승 이렇게 하죠? 맞아요. 얘는 이런 말도 쓰는데 A를 B로 나누면은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 검산식이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를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나누는 수, 재수, 나누어지는 수, 피재수. 네, 피란 말은 영어 배울 때 좀 쓰시죠, 그죠? 네. 고수 당사자, 피고인, 뭐 이렇게. 네. 사진 찍히는 대상, 피사체. 그런 말들 들어보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채원이가 15번. 플러스 C. 네. 18번도 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x 6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 개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24번에 해볼까? 24번은 인티그럴 하고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 dx 더하기 인티그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는 문제인데 출제 의도가 뭐일 것 같아요? 짐작해 보세요. 그냥 복잡한 계산? 긴 계산을 원했을까?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뭘 의미한 거냐면 이게 인티그럴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하고 같다라는 식으로 계산해봐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직접 될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거 결과는 네, 좋아 가빈이 고. x 내주고 x 해주고 2분의 네. 예, 이거 안 하면 손해요. 네,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자, 이번에 서윤이. 네. 4분의 3x 내제곱일걸? 그죠? 네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은 3분의 2x 세제곱. 네, 그 다음은 3x 맞죠? 근데 여기가 c 있으면 여기가 헷갈리니까 c1이라고 할게요. 채원이? 4분의 x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그렇죠. 네, 그렇죠. 잘했어요. 네, 이제 비교해보세요. 4제곱을 더하면 맞네요. 3분의 2, 3분의 1 맞네요.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하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3x, x 맞네요. 상수항은 어차피 결정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그냥 되나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적분의 원리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적분의 원리를 나중에 진짜 그거를 배워요. 다 더했는데 극한은 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걸 막 더하는데 그 극한으로 막 촘촘하게 더하는 것처럼 막 배워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시그마가 원래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가 시그마 AK 더하기 BK하고 똑같거든요. 네. 이건 설명할 수 있잖아. 끄덕였어 그게. 야 그게 좀 안 되지. 설명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내가 쉽게 만들어줄게. K는 1부터 2까지로 쉽게 만들어줄게. 이러면 왜? 이게 될까? 자, 좋아. 가빈이 이거는 어떻게 돼? 시그마 이번에 좀 오래됐구나. 차원이 어떻게 돼? A 그쵸. 여기다 1 넣고 2가 된다? 아니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네, 프로그램처럼 하면서 1부터 2까지 K에다 집어넣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가빈 이거. 네, 이것의 합인 거죠. 자, 그럼 소연이가 이거. A1 더하기 B1 원는 거 더하기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각각 더한 다음에 더하나 한 번에 더한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고 기본이어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만
아무렇지 않게 모르면은 그건 문제예요. 그게 그 우리가 새롭게 배운 기호 있잖아요. 그 수원에서 시그마, 네, 수투에서 리미트. 그래서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후로 새롭게 배운 것들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시그마 단원에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생겨서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더하기, 빼기는 분리가 되거나 합쳐진다, 그런 것을 배워라.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를 배웁니다. 분명히 써있습니다. 나중에 수원 할 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 곱하기고 곱하기인데 네, 이거 곱하기 이게 과연 이거 곱하기 이것과 같은가? 아니 잠깐. 이것과 같은가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안 돼를 배우죠. 리미트에 대해서는 극한의 성질이라고 배웁니다.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분리되거나 합쳐진다고 나옵니다. 0이 아닌 나누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 전제 조건이 뭐였을까요? 극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되게 열심히 수업 안 했구나. 수렴할 때 이게 그 발산하는 것은 계산 못합니다. 빼면 뭐죠? 대답하면 큰일 나요. 대답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발산하는 건 그 계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계산했을 때 그 값을 알 수가 없는데 수렴하는 것은 명확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계산을 한 다음에 따로 묶어서 계산한다면 나중에 어쨌든 네, 다 똑같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근데 얘는 2억씩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네, 우리가 수투에서는 곱하기의 적분까지 배우거든요. 근데 그건 나왔을 때 합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따로 적분한 다음에 곱하면 안 돼요. 배우죠. 미분의 정의가 사실 극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성질을 가져갈 것 같은데 안 그렇고 미분도 더하기 빼기만 됩니다. 곱하기 미분. 이걸 미분하면 각각 미분해서 곱하면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된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곱의 미분은 따로 배우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미분의 정의는 극한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극한의 성질과 달리 안 될까에 대해서 모쪼록 안 알려줘야지. 해보세요. 설명 한번 했었지만. 어째 말이 길어진다. 나 지금 24번까지 했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25번부터 30번까지 있잖아요. 25, 26, 27은 곱하기를 가지고 적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각각 적분해서 곱하면 안 된다고. 전개 다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8, 29, 30 이걸 적분하라고 했는데 분수 적분 우리가 안 배웠다고. 우리 다항함수 적분, 다항함수가 이제 1차항, 2차항, 3차항 이렇게 자연수 정도 범위에서 배운 거라고. 우리가 fx분의 gx는 미분도 안 배우고 적분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인테그럴 x-1분의 x제곱 플러스 dx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눕니다. 네, 이거 나누면은 x 플러스 1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돼요. 나누기 다 끝내놓고 여기 계산 다 한 다음에 적분 적용해야 돼.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테그럴 x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지. 그렇다고요. 뭐
말이 길었어도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적분은 더하기 빼기만 뭐 분리하고 합할 수 있다, 곱하기 나누기 안 된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곱할 게 있다면 미리 다 곱한 거 곱하기 다 끝낸 다음에 적분하고, 나누기도 나눌 게 있다면 나누기 다 끝내고 적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 나누기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고 이래도 되나? 라고 조금은 찔끔 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나누기 할 때 찔끔 하게 되나요? 모르겠네. x가 1이면 어떡하지? 그런 식의 생각을 막 해야 돼요. 0이 아닌 수로만 막 해야 되잖아, 그치? 또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있으니까 0은 아니겠지. 그런데 그럼 이제 저희가 그래도 괜찮나? 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결론적으로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네. 선생님 예전에 한두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저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그런데 1에서 정의 안 되잖아. 그래서 1, 2가 9, 이런 식으로 됐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걸 적분한다는 얘기는 여기 아래 넓이 같은 거 구한다는 얘기야. 네? 근데 넓이 구할 때,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그러니까 경계 포함, 경계 미포함. 근데 넓이가 안 달라집니다. 넓이 같은 거 구할 때 선 하나 빼먹든 포함하든 넓이가 차이가 없거든요. 적분값에도 별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기는 그냥 쿨하게 하시면 됩니다.